2월 17일 금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오늘 5시 반경에 이재용의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이나 걸린 이재용의 영장 재청구 관철은 단순히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상으로 이재용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일단 판사에 의해서 일정하게 수긍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인신구속이라는 그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여러가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어제 저녁에 그 고영태의 녹취록이 정규제 TV에 깔렸다. 그래서 고영태가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고영태가 최순실하고 앙심을 품고 최순실한테 뭘 갖다 뜯어내려다가 안 돼서 이 정권을 빨리 무너뜨리고 딴 데 붙자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영태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용기를 냈는데 그런 용기를 낸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뿐이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영태의 그런 꼼수나 폭로 배경이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금요 칼럼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도 고영태만을 보지 말고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영태하고 알아서 봐줬습니까?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더 문제지요. 그래서 고영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고영태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이 고영태를 애첩처럼 총애했다 칩시다. 둘이가 남녀 관계였는지 그건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짐작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국정 논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되고 벌어진 것이고 그것이지 고영태가 영향을 미쳐서 최순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고영태에 대한 법적 처벌 유무에 관한 문제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더 수준이 낮았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겠지요. 어제 한 분은 저한테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더만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응원했는데 이제는 떠난다. 어제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10차례 통화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니까 당신 참 그래도 보수 중에 괜찮은 사람 봤는데 이제 당신도 한 자리 붙어 먹으려고 욕심을 내네. 당신 잘 안 될 거다. 이러고 떠났습니다. 떠난다 했습니다. 떠나거나 말거나 제 방송을 하루에 한 6, 7만 명은 볼 거라 봅니다. 평일날은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떠나거나 말거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년간 황장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황장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늘 댓글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좌우에서 한 사람은 우쪽에서 한 사람은 좌쪽에서 제가 자신들의 궁의에 맞는 부분만을 보다가 그거에 조금 어긋나면 그 좌쪽에서 본 사람은 이거겠죠.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보수지만은 비판을 세게 하고 이건 탄핵돼야 된다고 하니까 궁의에 맞다. 이 친구 좀 떼어주자.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보를 중요시 안 하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고 안보 동맹으로 이렇게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정파들이 한데 뭉쳐서 연정으로 개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개헌 반대해놓고 이제사 권력 욕구에서 개헌을 찬성하느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헌을 반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대통령 직선제가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 측면이 있고 부패를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했는데, 지금 사드 배치도 안 하겠다,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도 폐지하겠다,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은 황장수는 그래도 안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알 겁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끝까지 명분 때문에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어 간다는 걸 지난번에 충분히 지켜봤고, 제가 과거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가 탈당을 하고 보수 행보를 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인데, 제가 그것까지도 제 스스로를 부정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보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지금도 저는 대통령 직선제가 한국에는 맞다고 보지만은, 아니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안보를 버리고 포기하고 할 줄은, 정말 되고 나서 그러더라도 될 때까지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보를 포기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이 다 시원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당 내부에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의원 어떻게 이 문제에 동의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이 두 사람 벌써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안보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수용을 한다 생각을 하고, 안보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는데, 동맹에는 서로 먹고 떨어질 건덕지가 있어야 동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죠. 그렇다면 그것이 개헌, 임기 단축, 또 연정, 당선 직후에 곧바로 영정, 그러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되어서 선거를 치르면 이길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그쪽이 저를 좋아합니까? 제가 바른정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저는 어느 정파에도 몸을 담고 있지 않고요, 그런 어떤 정파들과 얽히고 싶거나 거기에 기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듯이 저는 이번에 한 3,000명, 5,000명만 됐으면 창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를 좋다고 이렇게 지원하고 응원하던 분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이 걸리니까 대부분 박근혜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가버리고,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수십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당을 만들어서 그 당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 대선 후보가 토론해서 검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접촉을 해서 저보고 좀 솔직히 후보라도 좀 시켜줄 수 있냐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은근히 타진해보니까요, 기존에 당을 만드는 분들도 다 어지간한 분들이니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시도를 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거나, 솔직히 정치 브로커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봤지만은 정당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철저하게 광역 시도별로 1000명씩 해서 5개의 지부를 만들고 창당 대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5개 시도에 가서 1000명씩을 모으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창당 대회를 또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들을 본다면 저는 뉴스 브리핑도 못하고 그 집만 몇 달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제 상태로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지 당을 만들 꿈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소속도요,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요, 나를 버리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헌신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또 가끔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서 돈을 받든지 여러가지 조직 지원을 받아서 나서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나서서 그들을 공격하고 까발리고 그러면서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비를 내는 회원이 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족한 능력 탓이다 내지 제 자신의 한계다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목이 터져라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솔직히 일방적인 선동을 하거나 일방적인 집회를 중계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야당 유력 후보를 띄우는 이런 사이트들은 몇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 제 방송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판하면 그때는 훌쩍 1, 2만 명 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의 문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 4천 명, 기껏 5천 명 봅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 3천 명 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제 방송의 조회나 댓글들을 보면서 내일은 이 방송을 때려치워버릴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회의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가? 2년 동안에 하더라도 대중계몽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내 스스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내지 이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합니다. 자, 대중들은 미쳐 날뛰면서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다면 중간쯤에 그래도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들을 아니면 아니고 긴 것은 기다 내지 정파를 뛰어넘어서 박근혜는 잘못했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이재용은 구속되어야 되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야당에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안보를 저 따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 기존의 보수 여당의 그런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 사회의 문제가 극복이 되기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여야 대선 후보들의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 또 이 사회의 중하층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가 불가능하고 청년 세대들이 제대로 사회적인 한 축을 담당해서 재생산을 담당하기는 거의 물 건너간 세상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이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내일이 암담한 사람이 대선 후보 누구한테 붙어서 그 사람이 되면 지 인생이 나아질 것처럼 환장을 하고 빠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전부 좀비가 되어 가는데요.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요. 이제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고 또 이러면 물타기 한다 그럽니다. 제가 뭔 물을 타겠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황장수가 촛불이나 태극기에 뭔 물을 탑니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시점에도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들, 이 시점에도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 머릿속이 바뀔 수 있어요? 물이 타집니까? 둘이 똑같다고 비판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저는 지금 촛불 들고 가는 사람이나 지금 태극기 든 사람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탄핵요? 뻔하지 않습니까? 3월 10일 전으로 인용되겠지요. 자, 그러면 좀 지켜보면 안 됩니까? 태극기를 든 분들은 3월 10일 이후요. 뭘 기대하고 사시려고 그럽니까? 자, 종북이 집권할까봐, 나라 안보가 위태로워서 월남처럼 될까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한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절반쯤은 이 안보 문제가 흐트러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심은 없어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살리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제일 앞단에 서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나 합니까? 지금 특정한 대선 후보 누가 돼야 된다고 야권의 제일 앞에 앞장서서 그 주변에 선동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소수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그렇게 몰아가고 적대감을 조성하고 지마치 진보와 사회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그 배경을 알고나 계십니까? 진짜 국민들을요, 단세포적으로 문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외로이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시각의 격차가 있다. 내지는 국민들 스스로 이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일에 이토록 무관심한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솔직히 좀 환멸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광야에서 외치지만은 제 성전에 국민들이 각성이 될까 하는 회의감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습관처럼요, 사무실에 와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권력에 빌붙습니까? 정치에 줄을 씁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담을 내대고 솔직히 조금씩 늘어나던 회원들도 어느 순간에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뒤로 갔습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제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끝까지 뉴스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국민들은 나중에 어쩌려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생각을 하면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 정권 교체들, 탄핵을 떠났어요. 이재용이 잠시 구속된다고 대한민국의 거대 권력이, 거대 자본 권력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재용요, 좀 있으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이재용 구속되는 걸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지
금방 나옵니다. 정권 바뀌어요. 야당이 집권하면 이재용이 깜빵 생활을 오래 할 것 같습니까? 더 빨리 나올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권력 잡았을 때 삼성하고 엄청 친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요. 그래서 저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야 이 사회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토록 세상에 드물어서 이 선동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걸 분노를 쏟아붓고 길거리로 나가고 이러면서요, 이 사회는 망가져 갑니다.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상식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족과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 꼴이요, 이런 식으로 좌우에 한마디로 비상식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그냥 적자적으로 쏟아붓고 한쪽에 줄을 서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갖다가 외면을 해 간다면요, 그 대가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지표는 객관적으로 모든 정부의 조사 수치나 발표에서도 나오고, 어제도 제가 우리 사회 중산층이 몰락해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 불평등 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립시다. 제가 이래봤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 대가는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